지금 미국의 해상 패권이 아주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 함대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자국의 낡고 비효율적인 조선소 때문이죠. 근데 이 문제의 해답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태평양 건너편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거대 기업 한화가 이끄는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스토리를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먼저 미국 조선업이 왜 위기인지 그 현실부터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기술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리스크와 기회는 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왜 자기네 해군 함정 만드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 의회 예산처, 그러니까 CBO나 회계감사원 GAO 같은 미국 정부의 자체 감사기관들이 수년째 울리고 있는 경고음이에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 해군이 원하는 만큼의 배를 만들어낼 능력이 지금 미국 산업계에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야심은 큰데 현실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이건 그냥 배 몇 척 들어 만들고 덜 만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분쟁이 터졌을 때 스스로 함대를 빨리 만들거나 수리할 능력이 없다? 이거 워싱턴 입장에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전략적 재앙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게임 플랜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으로는 무역박 같은 걸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아예 산업 기반 자치를 안에서부터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큰 문제에는 당연히 강력한 해결사가 필요하겠죠. 드디어 한화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80억 원. 한화그룹이 미국의 유서 깊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 쓴 돈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억 달러. 하나는 인수가 끝나자마자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건 그냥 좀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조선소 전체를 완전히 최첨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엄청난 계획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화의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야심찬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업 하나 인수한 게 아니에요. 아예 미국 방위산업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아주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쇠를 깎고 용접해서 배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해상 플랫폼을 창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시너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의 조선소는 배의 몸, 그러니까 튼튼한 강철 선체와 엔진을 만들고요. 동시에 한화의 또 다른 계열사인 한화 시스템이 그 배에 생명을 불어넣는 두뇌와 신경계를 공급하는 거죠. 전투 시스템이나 센서, 통신 장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일반 상선에 들어가는 GPS 같은 그런 수준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화 시스템이 가져오는 건 전부 군사 등급의 최첨단 기술들이에요.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ASA 레이더, 암호화된 위성통신망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술들이 평범한 강철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똑똑한 무기체계로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서 C4ISI라는 용어가 참 중요한데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현대전에서 지휘관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핵심 능력을 한화 시스템이 제공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거대한 움직임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리는 없겠죠. 여기에는 상당한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큰 허들은 바로 규제의 벽입니다.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법안이라든지 국제무기 거래 규정, ITA와 같은 아주 엄격한 규정들로 자국 방위 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 복잡한 법적 미로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파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바로 대응에 나서서 한화의 미국 자회사 몇 군데에 제재를 가했죠. 이건 이 방위산업에서는 비즈니스 결정 하나하나가 곧 중대한 지정학적 움직임이라는 걸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제 초점을 금융시장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이 뉴스에 확실히 반응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주가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이건 투자자들이 한화의 미국 전략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 큰 계약을 따내는 낙관적 상황이 펼쳐진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상당한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전략이 과연 계획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신호등 몇 가지를 딱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 50억 달러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수준은 따내고 있는지. 둘째, 현대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고요. 셋째, 하나 시스템의 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 첨단 기술이 실제로 돈이 되고 있는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관계라는 더 큰 그림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의 아주 결정적인 조각들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순히 배 몇 척을 더 만드는 이야기에서 그칠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세계 해군력의 지도를 다시 그릴 새로운 동맹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질문입니다.